안녕하세요. 성장 주파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미래, 그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겪어왔을 한 가지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무려 60% 이상이 1년 넘게 지갑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거래 없이 말이죠. 바로 이게 장기 보유자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팔기는 싫은데 이걸 팔지 않고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세금 문제나 미래의 기회 비용 없이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딜레마를 해결할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월스트리트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즉 중앙화 금융을 통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비트코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 탈중앙화 금융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 이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이걸 담보로 맡겨서 현금을 빌리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지금은 고액자산가들한테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캐나다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대출 상품이 전통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어엿한 금융 자산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새로운 금융, 바로 BTC-F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TC-FI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코드에 예치해요. 그럼 이걸 담보로 해서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새로운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바로 초과 담보라는 안전장치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100달러를 빌리려면 2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맡기는 식이에요. 담보가 빵빵하니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비중이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하필 지금 이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아요. 2024년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어서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 규제를 풀어주면서 전통 금융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성장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대가 서로 맞물려서 같이 커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인프라가 됐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제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요. 이제는 스스로 이자를 만들어내고 대출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말 그대로 일하는 생산적 금융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스트리트가 결국 비트코인을 흡수하게 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아예 새로운 월스트리트를 만들어버릴까요? 어쩌면 미래 금융의 모습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